15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층인 라틴계 유권자들의 표 이탈이 심상치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아니지만 오히려 트럼프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LA 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토요일 LA 총영사관에서 열렸습니다. LA의 치안과 경제 문제,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남가주 카이저 퍼머넌트의 정신건강 서비스 종사자 2,400명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심리학자와 치료사 등은 근무 환경 개선과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휴스턴의 그레이터 이스트 엔드 지역에서 항공 투어 중이던 헬리콥터가 라디오 타워에 부딪힌 뒤 추락해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조종사 1명과 탑승객 3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1명은 어린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 동안 만났습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인 라틴계 유권자의 표 이탈이 심상치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아니지만 오히려 트럼프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공화당 내 대표적 반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전 의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며 그의 발언을 농담 정도로 봐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Donald Trump is an unserious man, but the consequences of him be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re brutally serious. 리즈 체니 전 의원도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봤다며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는 체니 전 의원과 함께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경합주에서 공동 유세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USA 투데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45, 트럼프 44%로 사실상 동률을 기록한 데 이어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 라틴계에서 응답자의 49%가 트럼프, 38%가 해리스 지지라고 답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허리케인 헐린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았습니다. 현 정부가 피해 주민들에게 쓸 돈을 불법 이민자들 지원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테슬라 창업자 머스크에게 피해 지역에 대한 스타링크 인터넷 지원을 부탁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투표율 저하를 우려한 듯 이재민들을 향해 투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It's vital that we not let this hurricane that has taken so much also take your voice. You must get out and vote. 해리스 진영에서 유색인종 이탈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선택이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토요일 LA 총영사관에서 열렸습니다. LA의 치안과 경제 문제,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부분은 LA의 치안 문제였습니다. 교민만 100만 명에다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 방문객도 매우 많은 지역인데 한국과 비교해 치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총영사관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 있든 해외에 나와 있든 국민의 생명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나와 있는 공간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LA 경찰이 웬만한 강제열도 사건은 경범죄로 취급해 제대로 된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동포들이 하는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했습니다. 치안 질서, 사법 질서를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코리아타운 같은 이런 소상공인 업종한테는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낮을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이 돼서 여야 의원들은 LA시나 경찰과의 소통을 늘려 한인타운 주변 환경의 개선과 정화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도 다시 한번 논의됐습니다. 김영환 총영사는 한국 법무부가 입국 금지 결정을 유지하고 있고 유 씨의 재외동포 자격 여부도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 대법원의 판단, 그다음에 관계부처의 의견,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그 비례 원칙에 맞는지, 그리고 현행 법령, 저희가 이제 주어진 법령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불허한 케이스입니다. 의원들은 이 밖에 출동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양용시 사건에 대한 총영사관의 조력 상황과 다음 달 대선에서 한인의 투표율을 높일 방안을 물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지역 학교 교과서에 한국 역사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의견도 나왔고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 지원도 주문했습니다. LA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냉동 와플 제품 수백 종에서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식품 제조업체 트리하우스 푸드는 지난 18일 제조시설에서 실시한 안전검사에서 냉동 와플 제품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발견해 자체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인 구덴 게더와 심플 트루스, 그레이트 밸류 등의 700여 종류 제품이며 월마트와 타겟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먹고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식당 관계자에게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카이저 퍼머넌트의 정신건강 서비스 종사자 2,400명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의료근로자 노조는 오늘 아침부터 남가주 카이저 퍼머넌트의 심리학자와 치료사 등 정신건강 전문가 2,400명이 근무 환경 개선과 고용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정신건강 서비스 종사자가 부족한 탓에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면서 병원 측에 4년 동안 총 30% 이상의 임금 인상과 복지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카이저는 노조 측에 4년 동안 총 18%의 임금 인상을 제시했다면서 불필요한 이번 파업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가주 카이저의 정신건강 종사자 노조는 지난 2년 전 10주 동안 파업을 벌인 끝에 인력과 서비스 개선 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휴스턴의 그레이터 이스트 엔드 지역에서 항공 투어 중이던 헬리콥터가 라디오 타워에 부딪힌 뒤 추락해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헬리콥터에는 조종사 1명과 탑승객 3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1명은 어린이였다고 연방항공국이 밝혔습니다. 헬리콥터는 1000피트 높이의 타워에 충돌했는데 충돌 당시에는 600피트 고도에서 비행 중이었습니다.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라디오 타워는 10월 말까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사고 당시 조명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조지아주의 사펠로 아일랜드 선착장 통로 일부가 붕괴되면서 최소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착장 운영국과 소방대는 선착장의 통로 일부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통로에 있던 사람들이 바다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7명이 숨졌으며 6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른 생존자들을 찾기 위한 수중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엔지니어와 건설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은 붕괴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는 조지아주의 흑인 노예 후손들이 주로 모여 사는 부족 사회에서 개최한 주말 축제에 여객선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발생했습니다. 에어쇼 도중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비행기 조종사 1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낮 2시 30분쯤 라스 크루세스 항공우주 엑스포 에어쇼에서 고개 비행을 하던 2인승 비행기가 공항에서 서쪽으로 0.5마일 떨어진 곳에 추락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조종사 1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조종사는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에어쇼는 사고 직후 중단됐습니다. 올해 카파 미술상 수상자로 영화와 비디오 아티스트인 최희연 씨가 선정됐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한인사회 최고 권위의 카파 미술상 2024년 수상자로 영화와 비디오 아티스트인 최희연 작가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최희연 작가는 한국과 미국을 기반으로 실험 영화를 만드는 영상 작가며 한국 서강대학교 학사 과정을 졸업하고 칼 아츠에서 필름 앤 비디오 석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카파 미술재단은 67명의 경쟁력 있는 지원자들 중에 3명의 심사위원들이 작품의 창작 예술성과 영향력 등의 심사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카파 미술재단은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89년 설립된 미술 전문 비영리 단체로 2년에 한 번 카파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LA 다저스가 뉴욕 매츠를 4승 2패로 누르고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짓자 팬들은 다저 스타디움을 빠져나온 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다저스 팬들 상당수는 어젯밤 경기 후 이스트 LA에 한동안 남아 월드시리즈 진출을 축하했고 교차로에 모여 불꽃놀이를 즐겼습니다. 또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차량을 빙빙 돌리는 묘기를 펼쳐 보였고 일부 팬은 그 차들 옆으로 다저스 깃발을 들고 달리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지만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LA시청은 다저스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푸른빛 조명을 밝혔습니다. 다저스는 뉴욕 양키즈와 43년 만에 월드시리즈에서 맞붙으며 1차전은 오는 금요일인 25일 오후 5시 8분 LA 다저 스타디움에서 시작됩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 동안 만났습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80여 분간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경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면담에선 고금리 대응과 금투세 폐지 등 민생정책 추진을 위한 당정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핵심 의제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일정을 공식 관리할 제2부속실을 이달 말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이른바 여사 라인에 대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 한 대표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안들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은 겁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는 이미 독자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 데다 여사 라인은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논란이 불거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 측이 기대했던 것만큼 면담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당장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에 맞선 여당의 이탈표 단속이 위태로워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에 쏠렸던 국민의 마지막 기대는 차갑게 외면당했다며 한 대표에게 남은 판단은 윤 대통령과 공멸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뿐이라고 압박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어제 검찰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 도중 민주당 위원들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데려오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동이 망신을 주는 것 외에 의미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여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로 시작됐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는 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국감 도중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서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고 심지어 동행 명령장까지 수령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실제 집행은 무산됐지만 이어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불기소 처분은 김 여사 봐주기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고발인이 김 여사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 배당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선 배제됐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고가 되면은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심 총장과 김 여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또 국민이 있게 됩니다. 심 총장은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선 창원지검이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여현규입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업체에서 일했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가 특정 정치인의 공천을 받게 해줬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한때 대표를 맡았던 여론조사 회사에서 실무를 담당했고 김영선 전 의원실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보좌진 출신인 강혜경 씨.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해줬고 비용 3억 7천만 원을 받는 대신 재작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김건희 여사가 도와줬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 데서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이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김 전 의원은 공천 대가로 자신의 세비 절반을 명 씨에게 매달 지급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비가 1,000만 원이 들어오면 딱 500 잘라서 반이 지급됐습니다. 대략 지금 9,600 정도. 강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 씨 녹취도 국감장에서 공개됐습니다.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여당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강 씨의 주장이 대부분 명 씨로부터 전해 들은 전언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화 한 차례 외에는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들은 내용을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강 씨가 언론을 통해 제기했던 의혹들을 국회에 나와 증언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근무지를 이탈했던 북한군 18명이 러시아 당국에 붙잡혔다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에서 근무지를 이탈했던 북한군들이 다시 붙잡혔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자국군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당국이 지난 16일 이탈 지점에서 60km 떨어진 곳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북한군 18명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km쯤 떨어진 지점에서 러시아 부대를 이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각각 군사 목적 풍선 사용법과 현대식 보병 전투 전술을 서로에게 가르쳤으며 근무지 이탈 당시 북한 인력들이 식량을 배급받지 못한 채 며칠간 방치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류터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표단을 파견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북한군 파병은 중대한 긴장 고조가 될 거라고 우려했고 윤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모호한 말로 북한군 파병 진위 여부에 대한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Южная Корея заявляет одно, потом Пентагон заявляет, что они не имеют подтверждения таким высказываниям, поэтому много противоречивой информации, наверное, так к ней и надо относиться.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러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며 양국 간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하마스 수장 신와르가 사망한 뒤에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레바논 헤즈볼라의 금융기관을 폭격했습니다. 자금줄을 끊겠다는 의도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자동차가 외관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손상됐고 바로 옆 건물 외벽에도 군데군데 구멍이 뚫렸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오후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의 마제의 지역을 표적 공습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공습으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사실을 인정하며 이번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재정부서 책임자가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이란이 지원한 자금을 받아 헤즈볼라로 보내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연일 헤즈볼라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날엔 레바논 각지에 산재한 헤즈볼라 연계 금융기관인 알카르드 아라산을 공습한 바 있습니다. תקפנו קרוב ל-30 מטרות בכל רחבי לבנון, שזה איזה סוג של מערכת הבנקאות של חיזבאללה, קראג' אל-חסן, שהיא מקבלת את הכסף מאיראן, היא מלווה, והיא בסוף מממנת את הטרור של חיזבאללה. 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알사엘 병원 지하에서 5억 달러 상당의 금과 현금이 보관된 헤즈볼라 벙커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Tonight, I am going to declassify intelligence on a site that we did not strike where Hezbollah has millions of dollars in gold and cash. In Hassan Nasrallah's bunker. Where is the bunker located? Directly under El Sahel Hospital in the heart of Beirut. 해당 벙커는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지난 7월 이스라엘군에 살해되기 전까지 긴급 대피소로 사용하던 곳으로 지금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시민들에게서 빼앗은 돈을 보관하는 조직의 중앙금융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이스라엘군의 설명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산책하기 딱 좋은 계절. 사람뿐 아니라 안 그래도 산책 좋아하는 반려견들한테도 천국 같은 때일 텐데요. 산책도 즐기고 뜻깊은 기록까지 세우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동화 속 피리 부는 사나이의 견공 버전인가요?
한 캐나다 남성이 수십 마리의 견공들을 이끌고 길을 누빕니다. 남성을 기준으로 좌우에 19마리씩 무려 38마리의 견공을 한꺼번에 산책시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한 유기동물 구조단체와 영국 세계기록 소속의 심판관들까지 함께 나선 이번 행사는 사실 유기견 입양 독려를 위해 개최됐습니다. 남성의 보폭과 구령에 맞춰 견공들이 휴식 없이 이동해야 하고 산책 도중 심하게 짖거나 달리는 등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 한 번에 가장 많은 견공들과 산책한 사람 부문에서 세계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데요. 다행히 모든 견공들이 건강 상태에 이상 없이 1.04km의 산책에 성공하면서 당당히 이 분야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도전에 참가한 견공들은 모두 위기의 상황에서 구조된 유기견들이었다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바라던 대로 모두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흔히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이라는 말이 있지만 안전까지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찍을 필요는 없죠.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꼭 이런 사람이 있네요. 한 남성이 거대한 파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자세를 잡고 섰습니다. 그 순간 거센 물살이 남성을 가차없이 덮치는데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케동 툼팡 해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살에 휩쓸린 남성은 북부 수마트라 출신으로 당일 오전 15명의 친구들과 함께 놀러온 관광객이었는데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파도 속으로 사라진 뒤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 구조당국이 실종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을 덮친 파도의 높이는 최소 2m에서 4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네요. 울타리를 내려놓은 걸 보면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 아닌가요? 하지만 한 여성이 기어코 넘어가려고 움직입니다. 호기롭게 울타리를 밟고 올라섰는데 하필 옷차림이 치마라 쉽진 않은 듯하죠. 그런데 이때 울타리가 움직이면서 여성 또한 위로 올라갑니다. 중국 장시성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벽과 울타리 사이에서 꼼짝 못하게 된 여성을 발견하고 주민이 구하러 달려왔지만 막상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한 듯합니다. 다행히 울타리가 다시 내려오면서 여성은 스스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다치지 않았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이 머쓱함과 부끄러움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싶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700여 종류의 냉동 와플 제품이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드시기 전에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